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거 뭐 정상회담이 있을런지 계속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미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금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 예. 결국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예. 우리가 군사 옵션으로 갈 거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경고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건 미국의 대북 특별 대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고 했냐면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본부장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도훈 본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즉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두 실무자 간에 나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난 20일 날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열흘이 다 돼서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비건 대표가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분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정부도 이 미북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이런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정부 내에 저보다도 더 훌륭한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판단을 잘못하느냐? 선의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는 절대 선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기본이 그 사람은 선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만약 선의의 지도자라면 장성택이, 그 다음에 김영남이 어떻게 그렇게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시절간 선의로만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이 어그러지고 있고, 이 판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바로 비건 대표가 얘기한 대로 기회의 창이 닫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기회의 창이라고 해서 당연히 미북 간 대화의 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화가 이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가 중단되고 나면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보여줬던 강력한 군사력 시위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것인지, 아니면 일단 한번 기다려 볼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이렇게 한 얘기는 바로 미국 내에서 소위 얘기하는 협상파, 그러잖아요. 대화파, 비둘기파, 이런 사람들이 수세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몰리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때문이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왜냐면 김정은이가 자기가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면 핵을 없애겠다는데 맞는 조치들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하게 종전선언하고 핵 폐기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핵 폐기 하지도 않으면서 종전선언 해달라고 그러고 제재 풀어달라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네, 안 믿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미국민들의 실망.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초가 김정은이한테 왔고,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왔다. 미국 내 어디에서 왔느냐? 두 군데요. 하나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왔어요. 전문가. 이 전문가에는 순수 민간인 전문가도 있고, 관료 전문가.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가 예측했던 대로 김정은이가 비핵화 안 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한 축은 뭐냐? 지금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 미 하원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비판해온 대로 이거 봐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국제사회에 한 비핵화 약속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대한 비판이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괴로운 거죠. 지금 미 국무부는 대합하지 않습니까? 미 국무부가 수세에 몰릴 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 이 강경 군사 옵션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어요. 2003년도 1월 달에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네그로 본테 유엔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 이라크 문제에 관련해서. 그때 한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서 1월 달에 얘기했는데 이라크가 안 움직여.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두 달 후인 2003년도 3월 달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군사 야. 항공작전을 썼어요. 그럼 이거 뭐 지금 미국이 이제 조만간 군사 옵션을 가동한다면 내년 3월에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대입한다 보면 이게 옛날에 이라크 침공할 때 그 당시는 이제 UN 미국 대사가 야 우리 기회의 창 닫을지도 몰라 딱 했는데 요거 비건 대표가 같은 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그런 분석도 지금 미국 워싱턴 내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느냐 아니냐.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로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자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게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안 가게 하려면 지금 협상의 물꼬가 터져 있을 때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강하게 설득이 아니라 압박을 해야만 된다. 이런 강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국도 이제 옵션이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화도 안 되지. 기다려봐도 안 되지. 안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내가 기다리겠다 했잖아요. 네. 나 인내할 거야 했거든요. 인내할 거야 거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체면 때문에, 폼 때문에. 네. 미국이 체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면이 있죠. 인내하겠다고 체면이 탁 살려갖고 밖으로 해놨는데 속으로는 애간장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이도훈 본부장 만나고 둘이만 있을 때, 야, 나 기회의 창 닫을 거야. 한국이 알아서 해.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선의를 너무 믿지 말아라. 제발 우리 미국이 하는 대로 좀 한국이 나하고 손발을 맞추자. 그 북한은 좀 압박 좀 해. 선 비핵화를 하도록 압박을 해. 예. 내 참는데 한계가 있어. 비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건은 그래도 폼페이오 장관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뉴스거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근데 비건은 그래도 조금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둘이만 있을 때 한겨가 열흘 만에 우리 한국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도훈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 정부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도훈 대표가 했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흘러나온 걸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동안에 열흘 지나 됐는데 별 소식도 없고 열흘 사이에 북한 애들이 좀 마음 달라져 갖고 11월 27, 8일 날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날짜까지 지정해가지고. 또 그때쯤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에 우리 미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왔을 때, 앤드류 김이 왔을 때 판문점에서 김성애라든가 다른 사람 누구 만나가지고 우리 진짜 고위급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이 자리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27, 8일 날 하자라고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것도 그러면 그때 밀어놨어요. 앤드류 김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다른 루트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거 빠꾸 맞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 정부한테 얘기해도 조용하게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도 북한 애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이거 대책이 없구나. 이거 언론에 좀 흘려갖고 김정은이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김정은이도 지금 직접 자기 말로는 안 전달하고 노동신문 같은 거 통해서 이제 상당히 노골적으로 미국한테 대한 불만,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도 야 이거 한국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해봐야 북한한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언론에 그냥 한번 내보자고. 김정은이가 뭐라고 받아들이는지. 이제 김정은이 반응이 곧 나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한번. 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구겨지는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미국 이제 뭐 군수산업체들은 야 뭔가 써먹어야 된다. 저렇게 계속 놔둘 수 있느냐. 또 지금 야당도 북한에 대한 굉장한 압박. 뭐 오바마 시절에 쌍코피 작전 지금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되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레짐 체인지로 한번 타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핵시설을 타격하든지 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지금 중국도 상당히 지금 미국이 잡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무역 전쟁을 통해서 개입하지 못하게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왜 그러냐면요. 이 모든 국가의 대외 행태에 관해서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통상적으로. 그걸 보면서 서로가 이 게임을 할 수가 있는 외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김정은이는 비정상적인 국가예요. 비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집단, 국가, 지도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놀랐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도자 같으면 이렇게 실망시키는 거에 대한 그 불만이 이렇게 고조되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반성하고 제대로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김정은이 이렇게 나오면 내년에 트럼프도 돌발적이니까 또 한방 군사적으로 또 할수 뭐랄까 있죠. 예,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거를 기대하게 이런 거를 이게 예측하게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는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를 정상적인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뒤늦지 않게라도 정상적인 협상의 패턴, 협상의 전략으로 나와서 핵을 폐기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미국 얘기한 대로 나는 기다릴 테야 했으니까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 한 달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길지 기다리는 않을 것 시간이 같아요. 길지는 않을 거예요. 네, 길지 않을 거예요. 내년 봄 훈련 때까지는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남았잖아요. 네. 만약에 3개월 동안에 아무런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난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내년도에 독수리 훈련을 하는데 조그마하게 할 거야 그랬잖아요. 예. 약하게 안 합니다. 아, 최소한도 중강도 이상으로 해요. 중강도 이상. 왜냐하면 약하게 한다는 말 그대로 약하게 한다? 그러면 종이 호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미국의 영이 국제사회에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인내의 기간이 저는 내년 3월까지로 보고 3월 훈련할 때까지 북한이 달라지지 않으면 즉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우선 훈련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이건 과거에도 한미 양국이 훈련 카드를 남북 관계를 감안해서 강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예, 그렇게 쓴 사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처럼 내년 봄에도 훈련 카드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미국의 힘, 한미 연합의 힘이 발동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이 공군기들이 미국하고 이 한반도 상공에서의 그런 그 훈련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 안 한다고 미 공군이 사령관이 직접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팩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아니야, 우리 한미 조율을 한 거야. 아니, 당연히 한미 조율을 하려면 누가 얘기를 해야 조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 한국은. 이거 북한을 너무 자극하니까 작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훈련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내년도 3월에 딱 됐을 때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한번 세게 손 좀 보자. 그래서 군사 훈련 카드 쓰자.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갈 것이냐? 저는 회의적이다. 회의적인. 네, 회의적이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더 미적거려요. 김정은이가 이번에 이렇게 핵 협상에 나온 거는 안 죽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심리적 우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합니다. 오늘도 심각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게다가 요즘 말이죠. 신의 한 수 보고 해외에서 차장님께 연락이 많이 간다면서요. 예, 저 신의 한 수를 해외 교포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과거에 종편 많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네. 갑자기 여기 나오니까 그걸 보고 반갑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네. 신의 한 수가 해외 교포들 사이에 많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저한테는 기쁜 일이고 또 차장님이 나와주셔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예. 예. 또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예.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좀 예. 빨리 늘어야 될 텐데. 괜찮습니다. 예. 신의 한 수가 많이 전파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제발 동그랗게 올라가는 건 신의 한 수구나. 안보정론 TV도 메인에 달려 있으니까 많이 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가 나름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맞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가 지금 한계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조만간 뭔가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가 점점 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론을 뭉치고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또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신의 한 수의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팍팍 눌러주세요. 100만이 되면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100만 구독자를 갖게 된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1인 방송이 어떻게 100만 구독자를 갖겠습니까? JTBC도 100만을 못 갖고요. 저는 지금 신의 한 수는 KBS, MBC 지금 다 뛰어넘었습니다. SBS까지 여러분들. 이제 JTBC 이건 종편이니까 거기까지 뛰어넘으면은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